내 양심 저 깊은 곳까지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누구에게 전달을 해도 내 양심의 거리낌이 1도 없을 만큼의 제품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베이스예요. 베이스가 이렇게 완벽한 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이스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 보상 플랜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 좋아. 처음에 그러죠. 제품 좋아. 먹어봐. 제품 좋아. 아이고 여기도 낫고 저기도 낫고 난 여기 머리도 안 아프고 이런 얘기들로 사업을 막 전달하시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내시면 안 된다. 호전 밭에서 막 부르게 된다. 여러분. 네. 이 플랜까지 전달을 하셔야 내가 사업으로 인지한 사람은요. 이 호전에 대한 불만도 훨씬 적어요. 아세요? 진짜 그래요. 그거는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상을 제대로 방향성을 알고 시작을 하면 좋고요. 먼저 기본 용어. 우리 초기 사업자이신 분들은요. 이 기본 용어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후에 설명하는 이 보상 플랜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작긴 한데 첫 번째, TP라고 하는 팀 파트너는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거예요. 회원 가입하시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TP, 팀 파트너와 우대 회원이 나와요. 2번이 우대 회원이죠. 우대 회원은 말만 우대 회원이고 단 1도 우대 받지 못하는 회원. 네. 제품도 더 비싸고요. 내가 누군가 소개했을 때 돈도 받을 수가 없어요. 뭘 무대에 쓴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이드 잡을 하면 안 되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잖아요. 공무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저 우대 회원이고, 그 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첫 번째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도 회원 가격으로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단 한 명이라도 소개를 했을 때 내 입소문을 회사에서 광고료를 준다, 이거예요. 팀 파트너에게. 우대 회원에게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TP라는 것, 흔히 우리는 그냥 회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TP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추는요, 직접적으로 사업 소개 및 제품을 권유하는 팀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고, 퍼스트 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직추는 뭐예요? 제가 변아름 사장님의 직추 스폰서예요. 제가 직접 추천했어요. 방금 전에 내려오신 황다현 부국장님은 변아름 사장님의 직추예요. 그럼 황다현 사장님은 저에게 직추가 아닌 거예요. 그쵸?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 내가 직접 소개했는데 저 밑에 넣어줬어. 그럼 그 사람은 직추가 아닌 거예요. 정말 전산상으로 회원 가입을 할 때 후원 번호를 내 걸 넣은 사람, 정소진 걸 넣은 그분들이 저의 직추라는 거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수당을 받을 때 혹은 직급을 도전할 때 포인트라는 걸 우리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제품 옆에 포인트가 있고 PV가 있고 GV가 있어요. 포인트, PV가 저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후원수당을 받거나 혹은 직급을 갈 때 IMM 가려면 몇 포인트가 필요해요? 1000포인트죠? 1000포인트. 그럼 저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에 GV는 뭐냐면요. 내가 이따가 배울 거지만 첫 번째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 직추에게 발생한 그 수당 있잖아요. 그 수당을 받을 때만 그 GV가 따져지는 거예요. 그 GV는 직추 보너스 받을 때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QM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QM을 대부분 거치신 분들이 이곳에 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QM은요, 내가 언제 등록했거나 그 등록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으로 매니저를 달성한 그 달을 보고 퀄리파잉 매니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QM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시 매니저예요. 근데 이 QM도 중간중간에 QM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 QM이 매니저로 인정이 되고 안 되고 뒷부분에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QM이라는 단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CA,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CA는요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매니저 유지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니저 유지 조건이 아니에요.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거는 매니저 유지 조건이 아니에요. 네,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이거 너 달성했는지 체크해봐. 이거거든요. 너 지금 네가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맞췄는지 체크해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ABO, 아보너먼트의 약자, 오토십, 자동으로 결제돼서 배송되어 오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얘기하는 구독 프로그램. 그것이 바로 이 ABO라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이번 새로 넣은 건데, 컨펌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컨펌은요, 확정짓다. 이런 말이거든요. 컨펌은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같은 직급을 두 번째 달성하여 그 직급을 확정짓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수당 받을 때하고 여행 갈 때만 기준이 돼요. 내가 만약에 지난달에 VP가 됐어요. 그럼 VP를 한 번 더 하면 그거는 컨펌인 거잖아요. 두 번째 하는 게 컨펌이에요. 두 번째. 근데 VP를 이미 한 번 했으면 VP긴 VP인 거예요. 두 번을 해야 VP라는 건 아니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수당 받을 때하고 여행 갈 때 그 기준에서 컨펌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한 번만 찍으면은 여행을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행 갈 때는 반드시 컨펌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간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독일 PM은요, 여러분 타 회사와 보상의 차이점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정말 많은 보상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하나의 비교로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저는 독일 PM은 정확히 앞방 보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뒤로 얘기하는 모든 보상이요, 이게 앞방이라 여길 인정해 주는구나, 앞방이라 이것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앞방이라 매니저를 4대까지 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사장님들이 매니저 유지가 정말 쉬워요. 이 회사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매니저 달성도 쉽고요, 유지도 쉽고요,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앞방 보상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앞방 보상이라는 말을 저희 본사의 김상현 차장님인가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이보다 더 고급진 단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분에게 앞방, 뒷방 이렇게만 얘기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좀 웃기긴 하잖아요. 앞방 보상, 뒷방 보상. 네, 앞방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초기 사업자 그리고 중간 직급자들에게 보상을 많이 풀어주는 형태예요. 저기 이 종 모양 보이시죠? 종 모양 보면은 위서부터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왜 독일 PM의 그 보상이 이렇게 다른 것이냐? 다른 회사랑 대부분의 회사는 다 뒷방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뒷방 보상은 뭐예요? 내가 여기 초기 사업자예요. 네, 이 뾰족한 점만큼 돈을 벌어요. 정말 그래요. 네, 다른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초기일수록 버는 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야, 네트워크 하면 그 초기에 돈이 안 돼,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말을 박살내준 게 PM이죠. 초기에도 돈이 돼요. 왜요? 앞방 보상이에요. 앞쪽으로 많이 풀어주는 다양한 뭔가 그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앞방 보상에도 35%, 그리고 뒷방 보상에도 35%라는 게 쓰여져 있죠. 이건 뭘까요? 우리나라는요, 다단계 판매법에 의해서 35%만 후원수당을 풀어줄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야, 우리 회사는 더 많이 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와, 이거 이 물릴 그런 먹잇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더 많이 줘가 아니에요. 초기 사업자든 중간 직급자든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른 회사도요, 전체 보상을요 35%에 묶어놨어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35%라는 35%를 어디서 풀어주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줘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는 거죠. 독일 PM은 정확히 앞방 보상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 나 혼자 잘 팔려고 하나요? 아까 이제 앞전에 황다현 그룹장님이 강의하신 거 보셨죠? 나는 유통회사의 오너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산하에 수많은 파트너가 있는 게 좋을까요? 나 혼자 잘 파는 게 좋을까요? 수많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수많은 파트너가 돈을 너무 못 버는 형태야. 그럼 이런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겠어요? 아니면 이런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겠어요? 보상 플랜이요. 이 뒷방 보상이면요. 사업을 진짜 빨리 포기해요, 여러분. 예,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파트너들이 우두두두두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정말 힘들어요. 다른 네트워크 할 때. 근데 여긴 어때요? 앞방 보상이기 때문에 유지 조건, 그러니까 CA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유지되고 계속 탄탄하게 예, 이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앞방 보상인 이유는요. 이거였군요. 네, 예, 앞방 보상인 이유는 보상 플랜에 철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회사든요, 그 보상을요,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 보입니다. 저는 첫 번째 네트워크를 했었을 때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비교점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PM에 오고 나서는 그 전 회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타 회사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근데 이 PM은요, 아까 그 소르브 회장님의 철학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독일은 그러니까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중산층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런 독일에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초기 직급자 이런 분들을 돈을 많이 벌어가게 해야 그 결국에는 그 전체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독일이요 GDP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 3위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산단 말이에요, 독일이. 근데 슈퍼리치,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죠. 네,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피라미드 생각해 보세요.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근데 독일의 정말 이 철학으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모두가 잘 공생할 수 있는 이 철학으로 만들어진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다 뒷방 보상인데 이 독일 PM은 앞방 보상이다 라는 거죠. 그런 보상을 사장님들이 이제는 마케팅을 펼치실 때 굉장히 강점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우리가 처음에 매니저가 되는 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매니저를 달성하는 건 내 아이디로 1000포인트를 샀을 경우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내가 소개한 산하의 전체 볼륨이 또 1000포인트일 때, 근데 여기 가로하고 매니저는 제외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토십 N-1회차에 내가 풀세트를 구매하면 매니저가 달성이 된다. 이 N-1회차라는 거는 뭐냐면요. 오토십은 몇 개월 주기예요? 3개월 주기잖아요. 1회차, 2회차, 3회차가 끝나고 4회차가 되면 또다시 N-1회차인 거예요. N-1회차라는 말은 그거예요. 네, 그래서 4회차, 4, 5, 6, 7회차 이게 이제 N-1회차가 되겠죠. 그때 이제 풀세트를 구매하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처음에 우리가 소개할 때 이번 달 오토십 가입하시고 풀셋 같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매니저는 제외된다라는 말이에요. 2번 매니저는 제외된다라는 것이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M이라고 써 있는 건 다 매니저란 말이에요. 매니저. 근데 내가 전달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전달한 사람 중에 지난달에 두 명은 이미 매니저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 1000포인트로
그 매니저가 되려고 했을 때는 이 매니저 산하에서 일어난 모든 볼륨은 제외되고 나머지 매니저가 아닌 볼륨만 합쳐서 1000포인트가 돼야 된다 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요, 두 번째, 아예 안 먹히네요. 두 번째 매니저 유지할 때 여기서도 똑같거든요. 1000포인트 매니저 제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매니저 달성할 때 상관없지만 매니저 유지할 때 2번으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번으로 유지하시려고 하는 거는 저는 비추해요. 왜 그런지 잠깐 보실까요? 네. 여기도 이제 달성이 아니고 유지도 똑같은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매니저 유지를 안 하고 있었어요. 말일까지. 매니저 유지를 안 하고 있어서 내가 11시 50분까지 체크를 해보고, 안 했네? 그러고 잤어요. 근데 이 사람이 11시 55분에 풀세트를 구매했네? 아니면 액션팩을 구매했네? 오토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매니저로 그 산하 점수가 빠져버리죠.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매니저 유지할 때 본인 아이디로 600포인트 혹은 2번 좀 아까 설명했고요. 그리고 3번,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직대, 아까 말씀드렸죠? 직대는 뭐예요? 황대현 그룹장님 제 직대예요? 아니라고 했죠? 내가 직접 소개한 내 직대 5명이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매니저가 유지된다.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그 오토십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매니저 유지 CA를 계속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오토십은 계속 자동 결제니까. 그쵸? 결국에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은 뭐냐면요. 넘겨주세요. 네, 가장 좋은 그림은요. 나는 어차피 사업자잖아요. 내 산하의 5명의 직대가 모두 매니저이면은 이 CA를 가지고 막 이번에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PM 넘버 5라는 얘기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네, 결국에는 이 숫자 5가 굉장히 이 PM에는 밀접한 숫자거든요. 내 직대의 5명의 매니저를 만드는 거. 그 매니저를 키우면 나중에는 CL도 몇 라인이에요? CL 되는데 5라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요렇게 5라인 하면 되는 건데, 이때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매니저, 1000포인트로 내가 유지를 하거나 달성할 때 매니저는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좋은 게, 매니저가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나의 직대 매니저가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이 개수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매니저를 안내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오토십이 없어진다. 네, 만약에 오토십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2사람이 없어. 내 산하의 직대 오토십이 3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오토십 하나를 100포인트로 보잖아요. 나머지 부족한 거를 내 아이디로 추가 구매를 하면 이것 또한 그러니까 CA를 달성했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 3번째 방법이 가장 좋겠죠. 네, 여기 이렇게 PM에 수많은 직급들이 있어요, 여러분. TP부터 CH까지 있어요. CL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CH라는 이 직급까지 더 있는데, 이 수많은 직급들을요, 매니저 유지 조건이라고 제가 매니저 유지 조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매니저 유지 조건은 여기에만 해당돼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CL이 돼서 그 직급과 이 수당을 받으려고 해도 결국에 필요한 게 뭐예요? CA인 거예요. 결국에 CA가 통과되면 내가 CL의 포인트를 갖고 있고 이 해당 레그가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CL이에요. 막 100만 포인트에 레그도 다 있어요. 근데 내가 CL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수당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CA를 잘 몰라서 300만 원, 뭐 5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게 있는데 CA를 몰라가지고 유지를 못해서 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안티카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PM 그거 하고도 돈 못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CA를 몰라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몰라서 300, 1000, 2000 이런 걸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CA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VP부터예요. VP부터는 뭐라고 써 있어요? VP 이상 직급은 2달 직급 달성 시 인정.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컨펌이에요. VP부터는 컨펌을 해야 VP 직급의 커미션을 받아요. 내가 지난달에 VP를 했어요. 첫 VP를 5월달에 첫 VP를 했어도 이번 달에 받는 수당은 뭘로 받을까요? IMM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도 VP를 컨펌을 했어요. VP 두 번째인 거잖아요. 그럼 컨펌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달에 이제 VP 직급으로서의 그 수당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VP가 되고 나서는 살짝 서운할 수 있다. 네. 전 그랬거든요. VP가 되진 않았지만, 네. VP는 건너뛴 거 아시죠? 제 자랑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서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직급부터는 두 번째 컨펌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방 방송을 꺼주세요. 저보다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좀 무섭죠? 집중 안 하면 무서워져요. 네. 까먹었잖아요. 네. 컨펌. 결국에는 내가 이번 달에 컨펌을 안 했어도 그 회사의 그 PM 오피스에는요, 컨펌을 안 해도 VP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VP 커미션만 못 받는 거다라는 거죠. 네. 직축 보너스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직축 보너스는 오토십을 하고 있는 팀 파트너 혹은 매니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GV가를 따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직축 보너스에만 GV가를 따지고요. 오토십 뭐 이렇게 오토십의 GV가 113 GV란 말이에요. 그럼 GV 곱하기 원래는 11%인데 우리가 이것 떼고 하잖아요. 3.3% 떼고 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보다 조금 더 주죠. 즉 113 곱하기 10% 곱하기 1,300원 하면은 수령액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압방 보상이 녹아져 있어요. GV가를 주거든요. GV가는 포인트보다 어때요? 높아요. 높은 걸 주는 거예요. 높게 해가지고 초기에 내가 소개만 해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GV가가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달에 엄청나게 많이 파셨죠, 여러분? 액션팩? 액션팩은 아쉽게도 GV가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회사는요, 이거 GV가까지 주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저가 할인 행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GV가 없는 거예요. 액션팩, BA 스페셜, 웨이, 굿즈, 보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네, GV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는 TP가 아까 뭐라고 했죠? 팀 파트너 회원이에요. 오토십을 하고 있는 회원이 누군가를 소개해서 오토십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네, 퍼스트라인 보너스, 직축 보너스가 가요. 근데 이 매니저 있잖아요. 매니저는 내가 매니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은 내가 먹은 것도 내가 받아요. 10%를. 원래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이 위로 올라갈 것 같잖아요. 직주에게 준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매니저를 유지하면 이 내가 먹은 거, 내가 구매한 거, 내가 받는다. 10%를 내가 받는다. 그리고 내가 소개한 것도 내가 받는다. 라는 거죠. 이 사람 매니저 유지를 못했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내가 먹은 거 위로 간다. 이거예요. 매니저 유지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풀보너스. 이게 처음에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셔요? 저는 이게 제일 헷갈렸었어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풀세트라는 아까 92만 900원짜리 풀보너스 풀세트를 유통을 하면요, 내가 전월 직급을 보는 유일한 보너스예요.
내가 이번 달에 6월 달에 풀세트를 전달했어요. 이분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면은 이번 달 일한 걸 다음 달에 커미션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계산해서 줄 때 내가 전달한 이달 있잖아요. 6월 달에 풀세트를 전달했는데 5월 달에 이 사람이 뭐였냐를 본다는 거예요. 직급이. 직급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회원이었는지 아니면 매니저 혹은 QM이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전달했는데 그 전달에 내가 회원이었어요. 그럼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78,000원을 준다는 거고 그 전달에 내가 QM이었어요. 그러면 QM도 여기서는 돈을 많이 주겠다고 매니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6천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매니저 혹은 QM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월에 매니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내가 매니저를 내가 유지를 그래 하지 말자 이번에 어려운데 이러고 안 해버리면 곳곳에서 내가 놓칠 만한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월 직급을 보는 유일한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월에 이분에게 전달했을 때 전월에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78,000원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풀 보너스는 15만 6천원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78,000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전달했을 때 내 위에 매니저를 유지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회사로 귀속되지 않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리테일 보너스는 내 아이디로 많이 판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은 못 시키고 내 아이디로 많이 판 사람에게 추가로 이렇게 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6레벨 보너스 저는 어떤 네트워크든요 이 6레벨 보너스 있잖아요. 레벨 보너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레버리지를 인정해주는 그 근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6레벨 보너스는요 본인이 매니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받는데요. 네, 이렇게 1, 2, 3, 4, 5, 6대까지를 제한을 두고 네, 내가 매니저부터 MM까지라면 4대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뭐가 적용이 됐죠? 압박 보상이 여기도 또 적용이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IMM이면 5대까지 주겠다는 거고 VP 이상이면 6대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이 독일 PM이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이시라면요. 그래서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들은요. 이 6레벨까지 다 받으려면 완전히 그 하이 레벨이어야 돼요. 고직급자 리더들에게만 6레벨을 다 인정해주고요. 내가 만약에 매니저부터 MM이다? 그러면 1대까지밖에 못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압박 보상이기 때문에 매니저인데도 불구하고 4대까지 주겠다는 이런 보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세대를 구분 짓는다라는 게 사장님들이 여기서 지금 이제 막 가입하시고 막 머릿속에 막 명단들이 생각나. 막 가족들 생각나고 내 가족 한 줄로 쫙 이렇게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짜라락 내리면 나에게 돈이 안 된다라는 거.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 가족 그래 우리 언니도 좀 벌게 해줘야지. 그렇다 한들 내가 돈이 안 되면 내가 또 나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돈이 되려면요. 여기 1세대에서 2세대, 세대를 구분 짓는 거는요, 매니저를 세대로 구분 지어요. 근데 여기서도 QM은 어디로 들어가요? 매니저 안으로 들어가요. 아까는 QM을 매니저로 인정해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압박 보상이기 때문에 이 QM을 매니저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경험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시작하실 때 QM 이렇게 짜라락 달고 들어오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명 끝인 거예요. 만약에 이 QM이 매니저로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다면. 근데 이 QM이 매니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 세대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6레벨까지 준다는데 내가
아빠, 엄마, 언니, 형부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린다. 그러면 정말 그 한 명으로 끝난다니까요. 한 6명이 6레벨 끝이라니까요. 6명이. 여러분 절대 그렇게 레벨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에이 그래도 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그거 아실 거예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5명씩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내가 5명씩 우리 모두가 5명씩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1레벨이 5명이잖아요. 그 다음은 몇 명이 돼요? 25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25명이 되고 그 다음에 615명? 625명이 되고 그 다음에 3125명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1대부터 5대의 숫자의 합보다 6대 혼자의 합이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러면은 그 한 레벨을 내가 가족들 쪼르륵 해놓으면은요 그 6대가 저 밑으로 내려갈 텐데 그 큰 볼륨이 일어날 6대가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그 매니저 유지만 딱딱딱딱딱 이렇게 해놓는 데에서는 600포인트만 하면 될 텐데 600포인트 5% 해봤자 얼마냐고요.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짜면은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옆으로 좀 많이 넓혀가면서 그 사람의 언니가 있다면은 언니의 그 명단으로 나는 후원을 해서 언니 라인을 키우는 거고 아빠의 명단으로 키우는 거고 엄마의 명단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레벨로 그렇게 짜라라 해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라는 거는요 이것 또한 타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 초기 직급부터 이렇게 리더십 보너스를 준다고요? 이걸 또 얹어서 준다고요? 이거에 놀래는 거예요. 이거에 놀래요. 우리 박노한 사장님이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리더십 보너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게 리더십 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PM은요 저기 매니저 바로 다음에 내가 단 한 명의 파트너가 있는 게 SM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SM부터 2% 적지만 2%의 리더십 보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도 당신이 리드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SM부터 CL이면은 21%까지 리더십 보너스를 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사장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 VP부터는요. VP가 원래는 25,000포인트에 뭐가 있어야 돼요? SM이 3레그가 있어야 돼요. SM이 3레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 레그보다 한 레그를 더했어. 요것만 해도 준다고 했는데 내가 한 레그를 더했어요. 그 4레그예요. 5레그예요. 그러면 4레그 이상이신 분들은 이 12%를 줄 거를요 0.5%를 추가해서 줘요. 한 레그가 더 추가되면. 그래서 VP는 12%인데 만약에 내가 4레그 이상의 SM을 갖고 있다 그러면 12.5%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SP까지, SP는 VP가 3레그여야 되잖아요. 근데 VP가 4레그다 그러면은 19.5%를 받는다라는 거죠. 네, 요런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고. 근데 이거 받으시는 분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이렇게 옆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넓히는 문화다 보니까 이거를 받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점수에 따라서 리더십 보너스를 주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PT예요. PT인 사람은요 리더십 점수가 18%란 말이에요. 나에게 확보된 게 18%예요. 근데 EVP는 15%, VP는 12%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PT면은 10만 포인트, 최소 10만 포인트의 매출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10만 포인트 매출이 일어난 걸 이 PT 먼저 18%를 다 줘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커미션을 못 받으세요. 아세요? 네, 커미션을 못 받아요. 지금의 커미션은 우리는. 네, 이 10만 포인트가 일어났지만 내 산하 먼저 리더십 보너스를 주고
나머지를 나에게 차감시키고 나머지를 내가 받는 게 리더십 보너스예요. 내가 PT라고 해서 무조건 18%를 다 받아올 수 있는 거는 그런 경우는 뭐예요? 매니저. 내 산하에 매니저가 있다거나 아니면 TP가 있다거나 그 라인들은 리더십 보너스를 안 가져가잖아요. 아니 못 가져가잖아요. 안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는 내가 18%를 다 받을 수 있지만 SM부터는 2%지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 먼저 준다는 거예요. 내 새끼 먼저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새끼 먼저 준다. 그래서 EVP는 15%이기 때문에 이 EVP 아래는 사실 IMM, MM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들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부터 받고 이 EVP도 차감하고 이만큼은 받는 거겠죠? 근데 딱 따지기 어려우니까 요만큼만 놓고 보자면 이 EVP 5만 포인트 리더십 15%를 여기서 가져가고 저는 18% 빼기 15% 해가지고 이 라인에서는 최종 3%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를 계산을 해보면 99만 4,500원이에요. 그리고 VP는 12%를 가져가니까 내가 6%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의 2배니까 아무튼 금액이 똑같아요. 2배죠? 네,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그렇게 돼서 리더십 수당의 합계가 298만 3,500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리더십 수당만 따졌을 때예요. 6레벨은 따지지 않고 리더십 수당만 따졌을 때. 근데 제가 진짜 만들어 놓고도 정말 이거는 너무 복제용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만들 때 말도 안 되지만 교육용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진짜 IMM을 쫘라락 해가지고 PT를 가시는 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요, 내가 리더십 수당은요, 넓히면 내가 옆으로 넓히면 넓힐수록 리더십 수당이, 그러니까 수당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쵸? 6레벨로 이렇게 나에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옆으로 넓히는 거는 무한정이란 말이에요. 옆으로 넓히면 넓힐수록 내가 리더십 수당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도 18.5%예요. 여기는. 왜요? 내 라인 이상이니까. 네, IMM 내 라인 이상이니까 0.5%를 더해서 18.5%를 내가 확보했고 IMM은 9%를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 9.5%를 하면은 이 IMM 한 라인당 62만 9,850원을 받는데 10라인이잖아요. 1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리더십 수당의 합계가 63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앞선 이 똑같은 PT예요. 똑같은 PT인데 여기도 10만 포인트, 여기도 10만 포인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리더십 보너스를 잘 활용한 라인을 짠 경우에는 이렇게 수당 차이가 2배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리더십 수당만 따진 거예요. 리더십 수당만 따졌을 때 2배가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내가 무한정 옆으로만 넓히잖아요. 네, 관리가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후원해야 돼요. 후원해서 이 다음 사람을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옆으로 막 넓혔더니 실제로 이거는 제 사례인데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 한 달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이분한테 전화 한 번을 안 했네.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해야 되겠죠. 밸런스를 맞춰라. 그 본사에서도 그 옆으로와 깊게 웹스와 뎁스를 밸런스를 맞추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후원하고 넓히고, 그러니까 옆으로 넓혀야 된다라는 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지금 사업하신 지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목표 설정을 하기 가장 좋은 게 저는 빠른 승급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6개월, 아니 3개월 이렇게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걸로 목표 설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표 설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하면 돼요. 여기 개월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친절하게도. 네, 내가 만약에 2개월 내에는 SMMM, IMM 둘 중 하나 돼야 되겠다.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4개월 내에 VP가 되면
162만 5천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입을 포함 7개월 내에 EVP가 되거나 아니면 13개월 내에 PT가 되거나, 이거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 주는 거는 다 컨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들어가는 거는 컨펌을 해야 두 번째 달성했을 때 그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VP를 4개월 차에, 그러니까 3개월 차에 VP를 했어요. 가입하고 3개월 차에. 근데 4개월 차에 컨펌을 못하고 6개월 차에 VP를 컨펌한 거예요. 그래도 받을까요? 네, 받으니까 질문하겠죠? 받아요. 받고요. 그 두 번째 컨펌 했을 때 이 162만 5천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컨펌 했을 때.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 번 달성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연속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진짜 내가 그 목표 설정을 제대로 시작할 때 목표 설정을 하셔서 요거 한번 달성해보면 정말 빠르게 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이유가 또 있겠죠. 그리고 저희 리더분들, 중간에 한두 개씩 빼먹은 건 있겠죠. 저도 VP는 못 받았거든요. 근데 변하는 그룹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걸 다 받았고, 김승준 그룹장님께서도 네, 지금 뒤에서 이러고 계시는데 다 받으셨고, 네,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은 그 말은 반대로 뭐예요? 이거 다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리더 된다라는 거예요. 직급을 계속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컷보너스. 예, 이거에 또 가슴 떨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컷보너스는 해당 직급이 되면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차가 출고된 지 5년 이내에 차면은 괜찮은 거예요. 5년 이내에 뭐예요? BMW, 기아, 미니. 그리고 저는 올해 5월에 그 CL이 될 줄 알고 1년 전에 포르쉐를 뽑았다가 CL이 못했죠. 그렇지만 CL이 되면 요것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제 PM카가 있으니까 사실 받고 있기는 하죠. 근데 PM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식으로 받으려면 저는 CL이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포르쉐로는. 오늘 타봤습니다. 지하 4층에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네,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고요. 요즘에는 리스나 장기 렌트? 네, 이런 거 프로그램이 살짝씩 바뀌면서 약간 설명드리기는 약간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본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차를 이러이러하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컷보너스 자체를 받는다라는 게 정말, 네? 컷보너스 정말 대단한 보너스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월급인 금액을 우리는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컷보너스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혹시 나 PM카 타고 있다. 손 들어보실래요? 와, 저 뒤 돌아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PM카 타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그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저는 뭐 타고 다녔어요? 엄마가 물려준 거,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녔어요. 소나타 타고 다녔던 사람이 지금은 X6에 포르쉐. 그리고 우리 그룹장님은 i7 맞나요? 740 iX7이래요. 네. BMW 7 시리즈면 뭐 그냥 끝장이잖아요. 그거에 세컨카는 X6예요. 근데 이렇게 다들 세컨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계십니다. 네, 컷보너스 이렇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작한 지 1년 아니면 내가 PM 사업을 1년 넘게 했던 가장 목표 설정하기 좋은 거는 이 여행 보너스입니다. 여행 보너스. 저한테 성공 요인을 물어본다면은 저는 여행 보너스에 집중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초기에는 그 빠른 승급 보너스에 집중했고요. 빠른 승급 보너스 다 받고 나서는 이제 여행 보너스에 초집중해서 여행 보너스를 대부분 다 달성을 하고, 저는 지금 PM 하고 나서 이 여행 보내주는 몇 번? 10번 다녀왔어요.
짧은 기간 안에 10번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중에 동남아 있다 없다? 없다. 다 유럽이었다. 유럽이나 미국 너무 진짜 호화로운 여행을 보내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지금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네 가지 여행 중에 윈터 리더십이에요. 12월 달에 열리는 윈터 리더십 투어. 이거를 모두의 목표로 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갔다 오세요. 제가 아까 시작 전에 그것도 했잖아요. 이 작년에 윈터 리더십을 달성해서 내가 갔다 왔더니 올해 3월에 마라케시를 가고 6월에 인센티브 투어까지 가지더라 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황교안 사장이, 박무환 사장이, 김보라 사장이 저 뒤에도 계시고 진짜라니까. 제 말이 진짜 맞다니까요. 이것만 목표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행 보너스 중에 PT는요, PT 이상을 달성할 때마다 그냥 가는 거니까 이건 제외를 일단 하고요. 이 세 가지, 요거 12월 달에 요것만 목표로 도전을 하시면 내년 3월에 무조건 가시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정신줄 놓지 않아요. 죄송해요. 정신줄 놔서 못 가신 분도 계실 텐데. 정신줄 놓지 않는 한 3월에 월드투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6월에는 네, 유럽을 또 여행을 하게 되신다니까요. 내가 가기 여기 계시는 우리 리더분 중에 한 분이요. 아, 여행이 너무 많아요. 애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여행을 정말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여행을 가다 보니까 정말 이게 여행회사인지 PM이 여행사인지 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네, 그렇게 정말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VP 윈터 리더십을 도전하시려면 여러분 8월이 VP 목표이셔야 돼요. 네, 지금 IMM이시거나 MM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요. 지금 6월이잖아요. 8월 VP 하실 수 있어요. VP가 어렵다고만 나 혼자 25,000포인트를 어떻게 팔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VP는요, 내 그 라인에 세 라인 이상의 SM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SM이 몇 명 있으면 돼요? 3명?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MM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SM으로 가야 되지만 MM이 5 라인이면 제가 PM 넘버 5라고 했잖아요. MM이 5 라인이면 뭐가 돼요? 25,000. 네, MM 5명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MM 5명이면은 25,000포인트잖아요. VP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MM 5명 라인을, MM 5 라인 어려우신가요? MM 어려우세요? MM 어려우세요? 네, 쉽게 생각하면 쉬워지는 게 MM이에요. 네, MM 5 라인을 하시고 8월에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MM 중에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똘똘한 사람을 IMM으로 키워보시는 거예요. 11월까지. 그러면은 또 여기가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목표는 뭐여야 된다? 네, VP 8월에 VP. 네, 8월 VP 뒤쪽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에 VP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PT가 되면요, 프랑스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갔다 오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프랑스 리스 갔다 오고 죽기 전에 그걸 담아가고 싶대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그 풍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갖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두바이, 7월 달에 두바이 우리 조행 그룹장님하고 모니카 그룹장이 두 분 이번에 또 이제 두바이에 PT 인형식을 가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여행을 목표로 하시면 여러분 진짜 내가 문자로 뭐 돈 조금 내지만 네 정말 네, 월드투어 빼고는 돈을 조금은 내야 돼요. 유료 할증료 정도? 요 정도 내야 되거든요. 공짜로 여행도 하고, 목표 설정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ABO 있잖아요. ABO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회사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팜카텔, 리스토레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ABO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ABO, 오토십이 103포인트잖아요. 그것만 내가 5명에게 전달하는 거. 그 5명에게 전달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섯 명이 아까 이거 숫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옆에 보세요. 다섯 명에게 전달하면 25명, 125명, 625명, 3,125명, 15,625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포인트. 내가 5명에게 전달하고 5명이 또 5명에게 전달하는 그 이 레벨까지만 가도 뭐가 돼요? SM이 돼요. 오로지 오토식으로. 그리고 3레벨까지 가면 뭐가 돼요? 갑자기? IMM이 되는 거예요. 거의 VP 다 되는 IMM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레벨로 가면 뭐가 돼요? 네, EVP가 돼요. 여기 다 합산을 해야 되니까 거의 8만 포인트가 되는 EVP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5레벨로 내려가면 뭐가 돼요? 이 위에 다 합산이니까. 네, GP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GP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레벨만 더 내려가면 네, CL을 넘어서 SCL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6레벨 보너스를 다 합치면 6,500이래요. 6,500.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이 플랜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제품만 줬다. 제품이 무조건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복제되어 내려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5명에게 전달하고 그 5명이 또 5명에게 전달했을 때 25명이 되고 125명이 되고 그 얘기를 안 해주면은 그쵸? 그 플랜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대로 된 복제가 없다면 네, 아까 이 수많은 숫자들 보셨죠? 3,125명이 똑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걸 들으면 돼요.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걸 들으면 돼요. 내가 일일이 3,125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얘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플랜을 보여주지 않고 제대로 된 복제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숫자는 그냥 숫자놀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네. 마지막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김연아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김연아의 시스템을 복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좀 아까 황다현 그룹장님도 저도 오늘 그 해강북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막 너무 잘 해주셨어요. 해강북, 그 얇은 책자, 그 복제 툴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정말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쵸?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연아 보시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황다현 사장님을 복제하고 싶어 하거나 저를 복제하고 싶어 하거나 변하는 사장님을 복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복제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복제를 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복제해요? 나 박사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임병현 사장님을 복제해요? 저 가정의학과 의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 앞에 나온 리더들을 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리더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시스템을 복제하셔야 된다. 그 똑같은 걸 지루하지만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어떤 사장님이 이 코끝이 빨개져가지고 울고 오셨어. 네, 여기 오실 때 막 울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좀 이렇게 파트너들 중에서 좀 힘들게 하는 파트너들 있잖아요. 좀 네, 여러 가지로 뭐 정신적으로도 있겠지만 육체적으로도 뭐 귀찮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막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코끝이 빨개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서 있는 제가 대전으로 출장 가다가 아들이 손에 화상을 입었다. 그 얘기를 듣고도 대전에 출장을 가서 6, 7명한테 둘러싸여서 약장수냐고 조롱 받았다라는 걸 아실까? 아실까? 네, 모르시죠?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유산한 상태로 애가 뱃속에서 죽었는데 그 랠리에 참석하는 그걸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과를 낸 사람들, 그리고 해상을 만드신 우리 그룹장님들은 정말 사장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온 거거든요. PT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EVP 그냥 되는 거 아니고 IMM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앞서 나간 사람들은 다 이 가시밭길을 건넜구나. 건넜더니 어떠냐고요, 지금. 제 생에 포르쉐가 웬 말이냐고요. 저 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포르쉐를 탈 때마다 너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성취감에 젖어가지고 진짜 뚜껑을 오늘도 열고 싶은데 부장님이 뚜껑 열면 촌스러운 거라고 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뚜껑을 못 열고 달려오는데도 그 성취감, 그 뒤에 지나간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나는 저런 일이 없었나? 돌아보면 그때서야 생각나는 거지, 매일매일이 내가 그때 그랬는데 이런 생각 1도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성취감, 행복, 이거에 충만히 젖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내가 겪는 모든 일들 다 남들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위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